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이제는 프리미엄 콘텐츠 OTT 웨이브로도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고요. 3부에서는 미국 대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여러모로 위기 상황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한인 유권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KA 보이스 손식 대표 연결해서 미국 대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지금 현지 시각이 새벽 4시라고 하던데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연결해 주셔서. 예, 일단 네. KA 보이스가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어떤 단체입니까? 네네. 네, KB보이스는 2011년 겨울에 이제 만들어진 단체로서 우리 일리노이 주에서 우리 한인들이 미국 정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가 미국 주류사회에 반영될 수 있게 하자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 유권자 교육, 유권자 선거 참여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벌려오고 있습니다. 예, 선거인단에 등록을 해야 투표장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 선거랑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예, 우리의 좀 이야기를 정치권에 알리는 뭐 그런 작업이신 것 같은데 일리노이 주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지금 일리노이는 약 9만에서 10만 정도의 교민이 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선거인단은 어떻게 영주권자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지금 투표는 선거는 시민권자만 가능하고요. 시민권자만 하고요? 중에서 네, 시민권자 중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치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예, 영주권자는 안 되고요. 네,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KA 보이스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자, 현재 미국 대선의 판세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죠.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모든 메이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바이든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5%까지 차이가 나는 형태로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 이 부분에 너무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부분,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 미숙,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판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뒤지고 있고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뒤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합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시간주, 펜실바니아주 이런 곳에서 위스콘신 이곳이 이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안겨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경합주인데 이들 주에서도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뒤처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그 불리한 판세 탓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대선 연기를 이야기했다가 반발이 일어나자 결국 취소한 일이 벌어졌는데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코로나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뭐 그것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하면서 이제 별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 사망자는 늘어가는 현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인식 차이에 대한 비난이 그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상 최대로 돈을 풀고 있고 미국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좀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실업률, 그래서 이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숫자가 지금 3달 연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방정부에서 실업자들 돕기 위해서 지원했던 지원금이 지금 7월 25일로 중단된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머전시 긴급 자금이 됐었는데 그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많은 이제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실업이 가장 큰 문제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2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30%가 넘었던데 말이죠. 그런 뜬금없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관세 부과 문제를 이야기하던데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자국 중심의 정책을 하면서 미국 그래서 중국 때리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런 관세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에게 자기가 강한 목소리, 미국의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예,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많이 뒤지고 있다.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난 대선에도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한테 트럼프가 계속 밀렸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역전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이제 말할 때도 트럼프는 정확하지 않다. 2016년에도 마찬가지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당시하고 좀 상황이 바뀌어서 어떤 부동층이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어려웠던 저학력 백인들을 좀 더 여론조사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보다는 조금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 말씀하셨듯이 그 백인 노동자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지난번 대선 때는 어쨌든 그런 표심들이 트럼프한테 쏠렸고요. 또 샤이 트럼프가 존재할 것이다. 지난번에 존재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존재할 것이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저학력 백인들의 지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샤이 즉 앞에서는 이제 얘기를 안 하지만 투표장에 가서는 트럼프를 찍었던 백인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근데 현재로서 지금 보여주는 양상은 백인 서버브 지역의 백인들의 표심이 조금 돌아서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력 백인들의 지지도는 바이든에 대한 지지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서버브 지역에 이제 여성들의 바이든에 대한 전폭적 지지. 그러면서 이제 서버브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2018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약진을 가져왔던 그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라면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도 이 서버브 지역에 대한 이제 관심을 조금 더 쏟겠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온 것이 서버브 지역 주민들을 타겟으로 바이든이 됐을 경우엔 서버브가 치안이 불안해진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좀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대선 전 백신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대선 전에 하고 싶다고 해서 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위에 이제 핵심적으로 그를 맡고 있는 의료진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선거 날짜에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빨라야 올해 말 그래서 내년 초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강한 미국 이야기하면서 반이민자 정책을 좀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습니까? 라틴계나 아시아계 우리 교민들 포함해서 그분들의 표심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뭐 라티노 커뮤니티에서는 전폭적으로 이제 바이든 쪽으로 판세가 좀 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민, 특히 이제 반이민 공세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합법적인 이민까지 막는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는 반이민 공세 때문에 좀 더 이민에 호의적인 바이든 후보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지 않은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전체적인 미국 인구로 이민자들이 지금 숫자가 많아지는 추세이지만 실제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로 수 구성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백인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2016년 대선의 경우에도 유권자의 73%가 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그런 백인 유리한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의 지지 기반 여기만 확실히 지켜도 승리한다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KA 보이스에서 조금 더 홍보 활동을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좀 더 투표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더군다나 이번 2020년부터는 처음으로 저희 일리노이의 쿡 카운티에서 한글 투표용지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대표님, 북한 이슈는 어떻습니까? 미국 대선에서 크게 관심을 못 끌고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남북한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모르는 분위기고요. 더군다나 이제 소위 말하는 워싱턴 정가, 민주공화 양당 가릴 거 없이 북한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그것을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바꾸기 위해서 활용한다라는 그런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이른 시간인데 현지에 이른 시간에 전화통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KA 보이스 손식 대표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김은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비가 연일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 이 폭우에 연예계에서도 지각 사태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생방송 라디오 지각이 대표적인데요. 개그맨 김영철 씨는 오전 7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전화통화로 오프닝을 했습니다. 예. 평소보다 한 20분 먼저 나왔는데도 지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각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래서 50분 일찍 도착했다고 합니다. 예. 어제 아마 그 서울 시내 곳곳 도로를 통제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각 사태가 속출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김현철 씨 말고도 우리 다른 시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각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네. 그 말고도 또 사건 사고 있었습니까? 지각 말고도? 비 때문에. 네, 야외 촬영이 많은 드라마가 지금 좀 힘든데요. 일단 스케줄을 세트장으로 이제 옮기고는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또 드라마도 있습니다. 일단 주원 씨랑 김희선 씨가 나오는 SBS 앨리스는 원래 28일에 마지막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비 때문에 취소가 돼서 지금 일주일째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세트장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촬영이어서 지금 그냥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에릭 씨랑 유인나 씨가 나오는 나를 사랑한 스파이도 원래는 해외 촬영이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그게 취소가 되고 그래서 제주도를 갔더니 비 때문에 또 예정된 스케줄을 다 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연예인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재석 씨랑 박서준 씨가 1억씩 기부를 했고요. 김우빈 씨가 신민아 씨랑 여자친구인 신민아 씨랑 5천만 원씩 기부해서 총 1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유인나 씨, 송중기 씨, 장성규 씨 등도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예, 유재석 씨는 빠지질 않는군요. 기부할 때마다. 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자, 미스터 트롯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미스터 트롯 콘서트가 연기됐다 이렇게 보도해드렸는데 네. 오늘 첫 공연을 했네요. 네, 총 4번이 미뤄진 콘서트가 오늘부터 23일까지 체조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그 앞서 송파구청이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연기가 됐었는데 네. 지난달 31일에 집합 제한으로 그 완화하면서 콘서트가 열리게 됐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어요? 네, 일단 1층과 2층은 두 자리씩 띄어서 앉고요. 그리고 원래 2시 공연, 7시 공연이 있었는데 그걸 1시와 7시 30분으로 변경해서 낮에 보는 사람이랑 저녁에 보는 사람이 동선이 겹치는 일이 없게 그렇게 했고 가장 파격적인 것은 이제 함성과 떼창 금지입니다. 예. 콘서트인데 함성 못 지르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큰 박수와 야광봉 흔들기로 대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떨어져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네. 조용하게 관람을 해야 된다. 네. 예, 힘드네요. 네. 공연 일정이 변경됐는데 이 미스터 트롯이 요즘 대세기 때문에 네. 여기 나온 가수들이 지금 스케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스케줄 어떻게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차마다 안 나오는 가수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7, 8, 9일 공연에만 출석을 하고 나태주 씨는 7일, 8일 오후 1시 공연에는 출연하지 않고요. 이대원 씨 역시 8일 공연에는 불참입니다. 예. 근데 김호중 씨가 전 여자친구 폭행 의혹이 있었죠? 네. 김호중 씨가 2013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아버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교제 당시에 내 딸이 김호중 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김호중은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김호중 씨는 사실이 아니다. 진단서 같은 것도 없이 폭행을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다.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새로운 소식은 없고요. 네, 여자친구 측은 뭐 이런 것은 2차 가해 아니냐. 난 증거가 다 있다. 이것은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라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화 얘기해 볼까요? 영화를 수입해서 배급하는 수입사들이 국내 OTT에 더 이상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왓챠나 웨이브, 티빙과 같은 OTT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본인들이 저작권을 가진 영화를 더 이상 공급하지도 않고 공급되고 있는 영화도 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요? 넷플릭스는 빠져 있는데요. 그게 그 국내 OTT와 넷플릭스가 수익 배분 방식이 달라서 예. 빠져 있습니다. 넷플릭스 쪽에서 더 많이 챙겨준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우리가 몇 명을 보든 뭐 한 6개월에 니네 영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자가 있든 없든 수익사는 그걸 보장을 받는 거죠. 예. 수입을. 근데 국내 OTT는 그냥 계약금 없이 니네 컨텐츠를 우리 플랫폼에 올려놓고 이용자가 이용하면 이용하는 대로 회당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국내 OTT는 그럼 러닝 개런티 뭐 이런 의미인 것이고 네. 넷플릭스는 통으로 그냥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수입사 입장은 드라마와 비교해보면 그럼 영화가 너무 불리하다. 드라마는 1시간짜리가 16개고 우리는 그러네요. 2시간짜리가 하나인데 예. 영화만을 위한 또 수익 배분 방식을 좀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하.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그럼 국내 OTT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내 OTT 입장은 일단 많이 당황스럽다는 예, 입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수입사가 어떠한 협상의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보도자료를 뿌려서 그래요? 기사로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요구사항을 알아야 우리가 협상을 하는데 요구사항도 안 알려주고 자꾸 협상을 하자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넷플릭스와 같이 이제 계약을 하자는 건 우리의 BM을 바꾸자는 건데 좀 당황스럽다.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해서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화되면은 넷플릭스 쪽으로 많이 몰리겠네요, 유저들이.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타격이 없는 게 이 협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한 1000여 개 정도 되고요. 예. 그중에 왓챠에서 지금 제공하는 게 400여 편인데 왓챠의 총 콘텐츠가 8만여 편이니까 예. 지금 한 400여 편 정도 빠진다고 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좀 지켜보죠. 네. 이 라디오, KBS 라디오입니다. 네. 생방송 중에 개환이 스튜디오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어요. 그 황정민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황정민의 뮤직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방송이 KBS 본관에 그 공개 라디오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예. 1층에 그 외관이 유리창으로 된 예.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괴한이 곡괭이로 그 유리창을 부셔서 스튜디오로 들어온 겁니다. 곡괭이로 부셨다고요? 네, 유리창을? 네, 곡괭이로 부서지는 유리창이었나 봐요. 통유리인데?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청취자한테도 들렸고 그 괴한이 황정민 아나운서의 막 이름을 부르면서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황정민 씨는 바로 보호 조치가 됐고요. 안전요원이 투입해서 괴한을 바로 진압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날 게스트로 있었던 김영규 씨가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왜 그랬답니까? 자기 얘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홧김에 그랬답니다. 근데 KBS 라디오 스튜디오 보안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네. 이런 지적은 나올 것 같네요. 네, 그 스튜디오는 공개홀이다 보니까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고 그 공개홀 옆에는 견학홀이 있어요. 견학홀 직원들은 항상 오픈된 곳에서 그러니까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찰 인원을 줄였다고 해요. 비용 절감을 이유로.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해서 KBS 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KBS는 이제 오픈 스튜디오 외부에 경비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파손된 유리창은 더 강력한 것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방송국은 기관 방송이고 예를 들어서 뭐 큰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곳이거든요. 네. 이렇게 허술하게 보완하면 안 되죠. 그 과거 32년 전입니다.
MBC 뉴스 스튜디오에 또 괴한이 침입해서 내기에 도청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아, 네. 그때도 그 사람이 방송국에 들어가는 걸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게요. 뉴스 스튜디오까지. 예. 그 이후에 보안이 상당히 강화됐고 우리 YTN도 보안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럼에도- 신분증을 맡기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요.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황정민 씨 상태는 괜찮습니까?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입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라디오는 이정민 아나운서가 대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가요계로 가볼까요? 박상철 씨. 자오가 무조건 네. 이런 걸 부르셨죠? 네.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무슨 말입니까? 네, 일단 그 영화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그 박상철 씨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내용이 아내와 미용실을 운영하던 미용사가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을 하면서 히트 가수가 되는 인생 역전 이야기인데 예. 이 주인공의 이야기가 박상철 씨거든요. 그래서 박상철 씨는 1992년에 첫 번째 부인과 결혼을 해서 강원도에서 이제 작은 미용실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을 해서 2000년에 데뷔를 합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13살 연하와 불륜을 저질렀고 2011년에 혼외 자식을 낳았고요. 2014년에 이혼을 해서 2년 후에 상간녀였던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혼외 자식을 호적에 올렸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예. 근데 이게 왜 지금 알려진 겁니까? 그 두 번째 부인이 이제 폭로를 하면서부터인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도 사실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일단 혼인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를 하고 취하하고 소송하고 취하하고 소송하고 이걸 반복을 했고요. 두 번째 부인은 박상철 씨를 폭행으로 4차례 이상 고소를 하고 또 화나면 딸까지 학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서 씨 입장은 어때요? 오히려 내가 폭행을 당했다. 내가 너무 맞아서 내 고막이 파열된 걸 보고 아내가 너무 놀라서 자기 얼굴을 막 때린 거다. 그리고 아동 학대 혐의도 나는 너무 억울하다. 모든 것은 아내가 꾸몄고 딸이 무서워하는 건 오히려 아내고 아내가 그걸 이용해서 딸을 세뇌시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그러면 경찰 조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네.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까?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내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 박찬설 예. 씨는 문자를 공개하겠다 이러면서 예. 갈등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런 사생활 논란이 박상철 씨를 사랑했던 분들한테는 좀 실망감을 안겼겠네요. 네, 지금 한창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트로트 열풍이 있으면서. 예. 근데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지금 여기 대응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수 임수롱 씨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네. 2AM 출신 겸 배우인데요. 지금 지난 1일에 오후 11시 50분쯤에 은평구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망했고요. 당시 임수롱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어쨌든 사망사고니까 네.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빨리 달렸다는 게 여론의 입장이에요. 처음에는 비도 오는 날이고 너무 캄캄한 밤이고 그리고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으니까 무단횡단이니까. 네. 임수롱 씨의 잘못이 없다 이런 여론이 대세였는데 예. CCTV가 공개가 되고 나니까 그래도 횡단보도에서 너무 빨리 달렸다. 그리고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쳤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결론이 나기까지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에 황정민, 이정재 주연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개봉을 네. 했죠. 네. 어떤 영화입니까? 새로운 스토리는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한 남자의 사투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스토리는 아저씨나 황해에서도 비슷한 설정을 차용했잖아요. 하지만 이 강도 높은 액션으로 차별화를 두겠다는 게 감독의 말입니다. 예. 보고 온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스토리의 힘은 좀 약하도 네. 액션씬이 너무 화려하다 그러던데요. 맞아요. 볼거리가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첫날 굉장히 많은 관객을 끌어모았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개봉한 지 이틀이 됐는데 한 68만 명 정도 관객을 모았고 황정민 씨랑 이정재 씨가 신세계로 만났던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 신세계의 작품이 워낙 팬층이 두터워서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영화 팬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정도로 끌어모았다. 보니까 신세계 첫날 개봉 결과보다 더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꽤 많은 분들이 볼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네, 특히 이번 주말에 많이 보실 것 같네요. 네. 반도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사실 흥행은 그렇게 기대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진짜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극장가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한참일 때보다 훨씬 나아졌죠, 사정이? 네, 사정이 나아졌는데 일단 배급사에서도 기대만큼 관객이 안 모이니까 그냥 개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디즈니의 뮬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봉을 포기하고 자기네 OTT로만 배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새 영화가 없어서 계속 재개봉하는 영화도 한 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오니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저도 한 번도 영화관을 간 적이 없네요. 거리두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한번 네. 보러 가야겠습니다. 네.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화려한 액션씬인지. 근데 이게 화려한 액션씬이 있다고 했는데 등급은 어때요? 15세입니까? 네, 19세입니다. 19세예요? 네. 그러면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영화 흥행 차원에서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영화 이야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연애할까요? 김은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